자, 장전 12신요. 장전 12신은 사주명리에서 뭐와 같아요? 12 신살과 같아요. 이제 목소리가 맛이 갈라 그러네. 자, 장전이라고 한 것은 12신이 장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배치되는 그 처음에 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자, 그거에 장성쌀, 반한쌀, 세역은 역마쌀, 그죠? 그 순서예요. 식신은 육회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똑같아요. 여기 좀 말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장성. 자, 장성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장성, 장군, 무곡, 역사.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무곡이. 다른 별보다 장성쌀을 의미하는 무곡. 칠쌀이 지금 장성, 아까 장군, 역사 이런 식이랑 같이 쓰면 이 무곡은 다른 무곡보다 어때요? 훨씬 더 강한 장성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 이런 걸 좀 잘 봐줘야 돼요. 그런데다 왕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끝내주는 거지. 이거는 왕지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끝내주는 거야. 저 사람 앞에는 감히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겠지. 그렇지, 그런 거지.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기가 죽는다든지 그렇게 되겠지. 알겠죠? 자, 천괴천월 장성이 동공하면 기회를 획득하는 역량이 증가한다. 보필과 장성이 동공해도 조력이 증강되며 또 직접적으로 온다. 흉성과 동공하면 흉성의 긍정적인 기세를 강화시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길성과 만나면 더 길성의 기운을 강화시켜주고 흉성을 만나면 흉성의 기운을 더 강화시켜주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문의 화기랑 장성이랑 거기에다 관부, 관삭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기운을 더 강화시키는 거야? 관제의 기운을 더 강화시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질병성들과 같이 있으면 또 질병의 기운을 더 강화시켜서 더 아프게 만든다든지. 아시겠죠? 자, 반하는 그대로 뭐예요? 임금이 타는 수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태팔자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반하는. 그 다음에 귀인을 가까이서 생기는 지명도. 그래서 반하는 괴월과 동의하는 걸 가장 좋아한다. 근데 이제 막상 쓰는 데는 이거 그냥 반하는 나쁜 별 아니다 이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역마는 이거는 많이 쓰겠죠. 세역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신사의 공에 있으면서 뭐예요? 천마랑 같이 있고 이러면 훨씬 더 그 다음에 이제 거일 기월 이렇게 역마성이 강한 그 정성들과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역마 기운이 강해지겠죠. 자, 유년의 녹존이나 유년의 화력과 세역이 동감 역시 록마교치 국이 이루어져서 명공, 재백공, 상업국, 천인국에서 모두 돈을 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역하고 천마가 없더라도 천마를 대신하는 게 세역. 작은 천마지. 삼태, 팔자. 이런 거가 같이 있으면 역마 기운을 같이 보시면 돼요. 록마교체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궁에서 유록이 충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식신은요. 식은요. 휴식할 때 식자예요. 휴식할 때 식자야. 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잠자고 있는 거야. 휴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활동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인 거야. 그러니까 충동력의 결핍을 의미한다. 식신이 복덕궁에 있으면 소극적이다. 매사에 비관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고독성과 비슷해요. 그래서 공망성이나 고진과숙이나 이렇게 고독성들과 같이 있거나 이러면 약간 우울증이나, 그죠? 비관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또 있다고 또 우울증 걸린다 그러면 안 되고요. 게다가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기 쉽다. 특히 천구약 식신은 이거는 자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하다가 그만둬요 맨날. 그렇다고 정성을 또 갖고 얘기하지 이것만 가지고 또 하다가 만다 그러면
안 돼요. 뭐 뭔가 좀 뭐 취미생활 이런 것도 하다가 말고 뭐 이래요. 자, 화계. 생년연지로 배치하는 화계가 있고 장생의 순서를 따라 배치하는 화계가 있다. 전자는 선천의 화계로 볼 수 있고 후천은 유년의 화계로 볼 수 있다. 이 두 성의 기본 성질은 같은데 실제 추명에 응용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개 명궁에서 선천 화계와 동궁하면 종교 천리를 좋아한다. 특히 이제 어떤 별들과 있으면 더 그렇겠어요. 탐랑, 그죠? 뭐 생각을 많이 하는 천기, 뭐 천량, 뭐 이런 별들 있잖아요. 응? 그 다음에 뭐 이제 용지봉각, 뭐 이런 별들, 그 다음에 영성타라, 뭐 이런 별들하고 같이 있으면 종교 천리를 좋아해요. 살을 보고 과성이나 문성이 없으면 신비한 사물을 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탐랑과 있을 때 더 심하겠죠, 그러면. 탐랑이 원래 신비한 사물을 좋아하죠. 자, 유년의 화계가 명궁에 있을 때는 주로 재난을 화해시키는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화해란 순전히 개인의 의지를 발휘하는 것에 속하여 외부의 힘을 빌지 않는 수가 있다. 자, 겁살은 앞에 나왔고요. 제살은 뭐예요? 그대로 재난을 받는 살이죠. 그래서 제살은 좌우묘 내궁에만 있어요. 그래서 목욕과 동궁하면서 도화를 보거나 창곡, 화기랑 제살이랑 보면 뭐 때문에 재앙을 받아요? 이성으로 재난을 받는 거지. 요새 많이 나오잖아. 뭐 도화 겁약극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도화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텔레비전 나오거나 라디오 방송 타거나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뒤로 넘어가서요. 자, 이런 재난이 간접적인 의미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이성 친구와 약속을 다른 사람 때문에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도화겁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실 도화겁은 되게 염정, 뭐 탐랑, 도화성하고 관련이 많이 돼요. 그 염정의 창곡이 호예락이잖아요. 에? 그러면서 도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정의 화기가 되면서 창곡을 만나면서 그게 움직이거나 또는 다른 살성이 개입돼요. 화성, 영성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되면 도화겁이 되는 거야. 자, 천살. 자, 천살은 뒤에 이제 월살이 나오는데요. 천살은 뭐야? 남성으로부터 해를 입는 거. 남성의 육친, 뭐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가 왜 뭐 손녀딸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월살은 여성 육친으로부터 해를 받는 거야. 11번에 있는 월살은 여성 육친으로부터 해를 받는 거예요. 뭐 장모가 사위 들들 볶는 사람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천살이요. 천덕과 상대적인 의미가 있다. 천덕은 조력이나 화해 역량을 아버지 또래의 윗사람이나 자기 상사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천살들이 만약에 부모궁에 있다 그러면 더 심하겠죠. 그죠? 천살은 주로 아버지 또래의 상사나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파손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천살은 부모궁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나쁘다. 유년 부모궁에서 천살을 보고 살기 형성이 충해하고 있으면 이 해에는 더욱 부모 또래나 상사와의 관계를 주의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지배. 지배는 이것도 뒷담화예요.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 등 뒤에서 지명하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지잖아요. 등 뒤에서 완전 뒷담화야. 이게 지배가. 배후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이런저런 비방이나 시비나 뒷말을 한다는 뜻이다. 지배와 가문조생이 동궁하면 이름이 높아 회방을 초래하거나 재주가 높아 질투를 초래하는 등의 일이 있게 된다. 명궁의 자해도 좋지 않으나 노복궁이나 형제궁의 자해도 불리한데 지로 시비와 유언벌과 아랫사람이나 동료로부터 생긴다. 자, 함지는 알죠? 함지는 도화성. 실제적인 유격관계가 함지랑 처녀예요. 그러니까 홍란천이는 그냥 감정이 일어날 뿐인 거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함지랑 처녀예요. 처녀. 처녀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두 몸이 한 몸이 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실제적인 육체적인 관계는 함지, 처녀예요. 자, 생년연지에서 일으키는 함지와 같아서 성질상 구별할 수 없다. 유일한 차이는 장성으로부터 일으키는 함지는 유년함지로 볼 수 있다. 자, 유년함지와 생년함지가 중첩되면 성질이 약간 강화된다.
유년함지와 유년대모가 중첩하거나 대조하면 색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 함지 목욕동궁은 더 주로 좋아하지 않아서 역시 주로 색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 그 대신에 함지랑 녹존이 복덕궁에 있으면서 거기에 뭐 여성을 뜻하는 태음성이나 이렇게 같이 있으면 특히 남자가 그러면 이성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성의.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월살. 월덕과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살은 천덕과 반대의 의미인 거고, 월살은 월덕과 반대예요. 월살이 띠는 제액은, 자, 천살은 그러니까 보이게 드러나게 살성이 가해지는 거고, 달이라는 건 어찌됐든 밤에 뜨는 거고,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성의 본질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여성 육친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월살이 음살, 영성, 이거 다 뭐예요? 다 음적인 별들이잖아요. 그래서 월살이 음살, 영성을 만나면 성적으로 무능해진다. 월살이 문곡이나 문창화기를 만나면 색으로 인한 화를 초래한다. 자, 망신은 그대로 망신살이에요. 기본적인 성질은 의외의 파괴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록에 대한 의외의 손실. 망되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질 망이잖아. 그러니까 재백궁에 들어가면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의매라고 한 것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뜻으로 사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진행이 상당히 순조로워 왔는데 돌연히 경쟁 상대가 출현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런 것이 의외의 파괴력이다. 또 돈을 잃어버리는 일 등도 재록 등에 대한 의외의 손실에 해당할 것이다. 주로 망은 망실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보면 낭비가 되기도 한다. 또 뭐 망이라는 건 뭐야? 없어진다는 뜻도 되잖아요. 자, 그 뒤에 한번 명반을 보세요. 명반 안 갖고 왔는데, 자, 명반을 보시면 그 명궁이 자미천부잖아요. 그러면 자미천부는 자, 한 산에 두 호랑이가 있을 수는 없다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불리한 조합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어요? 영성, 타라가 있잖아요. 이살, 제살이 되지만 영성, 타라는 무슨 별이에요? 음적인 별이죠? 네. 네. 음적인 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특히 영성, 타라의 대궁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좌보, 문곡, 천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양적인 별이 있어요? 음적인 별이 있어요? 음적인 별. 그렇죠. 문곡도 음이고 천월도 음이죠. 좌보는 양이지만, 그 옆에 또 뭐 있어요? 고신, 그죠? 그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에 심취를 한 거야. 특히 자미, 천부, 태양, 태음 이런 별들 주성 있죠? 네. 주성, 자미, 천부, 태양, 태음 이 영성, 타라랑 같이 동궁에 있으면 이렇게 동궁. 이 사람은 문곡까지 있잖아요. 문곡도 해당돼요. 천월 이렇게 음적인 별들과 같이 있으면 종교에 심취하기 쉬워요. 잘못하면 사입이 종교에 가기 쉬워요. 교주는 어떻게 돼요? 교주는 거문들이 교주가 많아. 목사들 사주에 거문이 엄청 많아. 말을 너무 잘해서. 카리스마가 있잖아. 쫙. 그 다음에 거문은 끌어들이는 그 흡인력이 있는 거잖아. 별들이. 거문의 권? 그렇지. 록보다 권이야. 명궁에 있을 때요. 명궁에 있을 때. 그 목사들 사주에 거문들이 많더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운이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사람 운이 이제 역행으로 갔잖아요.
운이 순행으로 가면 좀 덜해요. 근데 지금 역행으로 가서 자미가 천기운으로 가면 천기가 뭐예요? 종교에 관심이 많은 별이죠. 그런데다 영성 타라 역시 종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천기운으로 가는 바람에 천기운으로 가는 바람에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세월을 많이 낭비한 사주예요. 이 사주가.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설명이 있는 거야 이거. 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지금 추론 순서를 보는 거야. 아, 이걸 역행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순행이고? 이게 순행이잖아.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시계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이렇게 걸 가는 게 순행이고 이렇게 거꾸로 가면 역행인 거지. 자, 해석이 어디 있나요? 옆에 있는 게 다 해석이야. 자, 1번 380 아니 300 몇 페이지야? 맞아요. 85페이지 봐봐요. 1번. 자, 그러니까 제 추론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자, 1번 뭐라고 본다고요? 명궁과 신궁을 보며 각기 삼방 사정을 살핀다. 자, 2부에서 궁과 성의 의미를 읽는 방법의 이 명반을 보는 법, 그래서 제시한 순서대로 일단 살피는 거예요. 자, 생년월일을 시를 가지고 뭐를 작성을 해요? 명반을 작성을 해요. 근데 요새는 명반이 쭈루루 나오니까 이제 그걸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1번 뭐 먼저 본다? 명궁을 본다. 2번 신궁을 본다. 그 다음에 3번 천희궁을 본다. 그죠? 4번 재백궁과 관록궁을 본다. 5번 복덕궁을 본다. 6번 부처궁을 본다. 7번 자녀궁 전택궁을 보고 8 부모궁, 9 형제궁의 순서로 12사항궁을 살핀다. 근데 여자는 조금 바꿔야 되죠. 여자는 뭐 먼저 본다? 명신궁, 복덕궁 보고 부처궁을 먼저 본다. 그건 없죠. 여자는 명신, 복덕궁, 부처궁. 그 다음에 천이군 제비군. 그렇죠. 나머지 이렇게 보시고 여자는 왜냐하면 부처궁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명신궁과 동궁이 돼 있으면 뭐를 먼저 위주로 본다? 복덕궁이 굉장히 중요한 차지를 해요. 명신궁이 동궁하거나, 자, 명신궁이 동궁하거나, 자시나 오시생은 명신궁이 동궁하잖아요. 명신궁이 동궁하거나 명궁이 무정성일 때, 명궁이 무정성일 때, 또 명궁이 태음일 때, 남녀모 공이 명궁이 태음일 때. 안 드러나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럴 땐 어디를 먼저 본다? 복덕궁을. 피리 복덕궁을 먼저 봐야 돼요. 피리. 그러니까 명궁이 공궁이라는 거는 명궁을 지배하는 정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 생각에 따라서 명궁이 많이 좌지우지 돼요. 네? 그래서 복덕궁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 궁과 성을 보는 순서에서 제시한 순서에 의하면 1번 뭐를 먼저 본다? 본궁. 그죠? 본궁의 14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2번 본궁 삼방사정 협궁에서 작용하는 정성, 보좌, 길성, 잡성을 본다. 이때 본궁의 14정성의 속성에 따라서 궁을 보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고 본궁, 삼방사정, 협궁에 작용하는 성의 비중에 따라 위주를 보아야 한다. 특히 천상 같은 경우는 뭐를 먼저 봐야 돼? 협궁을 먼저 봐줘야 돼. 그 다음에 이명은 1번. 자, 인궁의 명궁이야.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잠이 천부가 좌하고 있어요. 2번. 자, 술궁을 봅시다. 술궁에 신궁에 가 있죠. 재백궁에 가 있으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재백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재백궁은 일직선으로 만나면 뭐랑 만나요? 복덕궁이랑 만나죠. 재복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뭐에 대한 관심도 많은 거예요?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도 부차적으로 많은 거예요. 제복선이 일직선이 되니까. 그렇게도 보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제백이지만 부차적으로 복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술궁에 뭐가 있어요? 제백궁에 무고 있으니까 제백이 제자리에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제백, 일단 거기 다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대궁에는 뭐가 있어요? 칠살이 자하고 있어요. 삼방에 제백궁에는 무곡이 있고, 관록궁에는 염정천상이 있고, 다 제자리에 앉아있죠. 일단 자미가 명궁이면 항상 제백궁에는 뭐가 있고? 무곡이 있고, 관록궁에는 염정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1번. 명궁을 본다. 자, 명궁의 14, 정성 우선 살핀다. 자, 이 사람의 정성은 뭐예요? 자미. 그죠? 근데 자미 천부 중에서 뭐가 더 대장이에요? 자미가 더 대장이죠. 이 사람의 성정은 자미가 화기인. 자미의 화기라는 얘기는 뭐야? 자미의 기운이 뭐라고요? 제좌라 그랬잖아요.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임금의 속성대로 위인이 어떻게 하다고요? 후중하고, 그 다음에 체면을 중시하고 리더십이 있어요. 자, 넘어가서 삼방사정의 14정성을 살펴보면 소위 무슨 계열이에요? 자부연무상. 그러니까 자미와 삼방사정에서 만나는 별이 자미와 염정과 천부와 무곡과 천상을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부연무상이라 그랬죠. 계열이 몇 개 있어요. 자부연무상 계열. 또 성계는 성의 별의 묶음이에요. 자부연무상 있고 또 뭐 있어요? 살파랑 있고 또 거일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월 동량. 4개예요. 성계의 그 어떤 그 무리는. 자, 자부연무상 계열의 성이 명궁의 삼방에 포진하고 있으니 일단 그릇은 크죠. 그죠? 작지는 않지. 어찌됐든 임금이 있으니까 커요. 옛날 같으면 이제 자부연무상들이 이제 나라에 가서 벼슬을 많이 한 조합이에요. 지금도 자부연무상들이 이제 좀 조합이 좋으면 되게 대기업에 많이 가 있어요. 자, 2번. 명궁의 정성이 이제 말하는 게 뭔가를 봐야 돼. 자미는 꼭 뭘 보라 그랬어요? 뭐가 있는가 꼭 보라 했어? 보필이 있는가 꼭 보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한번 보시고 봐봐요. 명반에서. 자미가 보필을 보는가. 아까 좌보를 천이궁에서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우필을 보는가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자미의 삼방사정에서만. 그러면 우필이 어디 있어요? 오궁에 있잖아요. 관록궁에. 그럼 그거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설명이 뭐냐면 아이고. 여기 지금 자미천부가 있는데, 자부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 우필을 보고 여기서 좌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미의 삼방사정에서 좌보 우필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조가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우필이 있다. 만약에 여기에 우필이 있다 그러면 자미의 삼방사정에서 좌보 우필을 다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좌보 하나만 보고 우필은 못 보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결함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짝성은 이렇게 짝성으로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보필이 없는 자미는 그릇된 결정하기가 100점이라면, 그죠? 보필이 없는 자미가. 그러면 하나만 보는 자미는 그릇된 결정하기가 50점이 되는 거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죠? 아시겠죠? 보필이 있는 자미는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많은 거고, 이거는. 근데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치우쳐서 편중돼서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 내리기가 좀 불편한 거죠. 그죠? 이거는 아예 없으면 나 혼자 다 해야 돼. 뭐야, 내가 교장도 해야 되고, 또 수의도 해야 돼.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옆에 협하는 게 더 낫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협이, 요새 이제 협을 좀 더 많이 보는데, 그래도 삼방에서 만나는 것도 상관없어요. 응. 자, 그래서 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이거를 다 못 끝나겠구나. 그나마 저렇게 안 떨어져 있고 옆에가 보이시면 요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금 떨어져서 얘 만나려면 좀 멀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좌보랑 우필이 이렇게 돕는다. 이거는 그냥 순간 옆집에 가서 부르면 되잖아. 얘는 이렇게. 그래서 요새는 사실 이게 더 많이 세상이 하도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더 많이 쳐요, 사실은. 아니면은 삼방사장에 하나 있고 협으로 하나 있는 거. 그건 아니야. 그건 어차피 보는 건 하나만 보는 거야. 협도 여기 있고 여기 우필이 있다 이건 아니야. 협도 그러니까 좌보 우필이 어떻게 네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그럼 옆집에서 빨리 불러다 쓸 수 있거든. 근데 삼방사장이 없고 협으로 있는 거나 삼방사장 하나 있고 다른 데 있는 거랑 똑같아. 이게 더 낫지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만 보는 거보다는 이렇게 협이 더 낫다고 보는 거야. 요새는 세상이 어때니까 하도 초스피드 시대니까 그런 거예요. 목 다 나갔네. 이제 큰일 났다. 저녁 강의 어떻게 하냐. 자, 일반 봅시다. 이제 그러면 자 380페이지. 자, 자미는 백간조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습관을 들이셔야 돼. 자미가 있으면 항상 뭐 찾는 습관? 보필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봐야 돼. 자, 자미는 황제의 성이므로 황제를 보필하는 백간종의 성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삼방사정에서 보필, 창곡, 청괴가 비추고 있으므로 일단 황제가 보자하는 신하를 보니 격은 이루어진 거죠. 그죠? 자, 보자길성을 살필 때 홀로 작용하는지 쌍으로 들어오는지 꼭 살펴야 한다. 자, 길성의 위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경우 보필, 창곡을 쌍으로 들어오지만 천괴는 명궁에서 홀로 만나고 있으므로 그 힘이 약화된다. 자, 봅시다. 자, 자미가 지금 이제 보필은 쌍으로 만나요. 그죠? 그러면 문창문곡을 만나나 보자고요. 자, 문창이 오궁에 있고 문곡이 신궁에 있으니까 또 천이궁에 있으니까 나는 여기가 신궁이는 천이궁에 있으니까 뭐예요? 창곡은 쌍으로 만나죠. 그죠? 근데 자, 지금 천괴가 어디 있어요? 천괴가 걔가 울기는 신자니까 자궁에 있겠죠. 예. 자, 자궁에 천괴가 있고 저쪽 칠살궁인 신궁에 천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괴는 작용이 약한 거예요. 그죠? 걔는 부처를 만나야 천괴 작용이 오는 거야. 예? 네. 예, 결혼을 해야 천괴 작용이 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 천괴 작용이 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음. 근데 부처가 음. 해신이 드러나네요. 그거보다는 파군이 문제인 거야. 파군도 그렇고 해신 가지고요. 아니, 파군이 더 문제인 거야. 이거 먼저 봐야 돼. 파군. 파군 먼저 봐야지. 파군. 파군 먼저 봐야지. 꼭 파군이 들었다고 해서 파군 자체는 육친인의 불리함이에요. 그건 외워야 돼. 그렇긴 한데 인정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 없어요? 파군이 들어도 잘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보, 우필, 문창, 문곡은 들어있는데 천월은 만나지만 천괴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 캐스팅을 의미하는 괴월이 하나밖에 안 오니까, 없으니까 100% 기회, 캐스팅이 오기는 쉽지 않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필로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창곡으로 내가 열심히도 살죠. 창곡이 있어야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이 갖춰져 있어도 기회나 캐스팅 얻기에는 약간의 기울어진 기회나 캐스팅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자미는 뭐를 보라 그랬어요? 삼태를 보라 그랬어요. 그죠? 삼태가 뭐예요? 삼태팔자의 삼태가 아니라 자미의 옆궁이 삼태라 그랬죠? 자미가 여기가 있으면 부모궁하고 부모궁이 상태고 여기 형제궁이 아니 여기가 중태고 본인이 있는 데가 중태고 여기가 하태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의 태를 삼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미는 혼자 결정하지 않고 주변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환경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미는 삼태를 보아야 한다. 또 자미는 자미의 특수한 성질 때문에 삼태, 부모궁을 상태라 그러고 명궁을 중태라 그러고 형제궁을 하태라고 지금 얘기했죠. 보라고 했다. 이는 자미가 특별히 황제적인 신분 때문에 보좌하는 성뿐 아니라 궁의 보좌도 따졌기 때문에 협궁, 즉 부모궁과 형제궁의 역할도 중요하다. 자, 이 협궁을 살펴보면 묘궁의 녹존과 축궁의 천기, 화록이 협하고 있다. 자, 봅시다. 있나? 자, 묘궁에 녹존 있죠? 그 다음에 축궁에 뭐 있어요? 천기가 화록을 깔고 있죠. 그죠? 그러면 자미천부가 뭐가 됐어요? 쌍록의 조원이 됐죠? 그죠? 쌍록이잖아. 천계록, 녹존. 쌍록의 조원이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주변에서 주는 돈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주변에서 주는 돈을 그럼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거야? 취직을 하는 게 좋은 거야? 취직을 하는 그렇지. 취직하는 게 좋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록이나 록존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한테 주는 록이나 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 들어가서 그죠? 그 회사가 주는 녹봉을 받아먹고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협궁을 살펴면 모궁의 녹존과 축궁의 천기, 화록이 협하고 있다. 자미가 중시하는 협궁에 쌍록이 있어서 명궁의 자미를 돕고 있으니 자, 자미는 뭐예요? 부모, 형제로부터 록으로 인한 보좌를 얻고 있다. 실제로 이 명에서 쌍록 협의 작용은 부모, 형제 덕이 있고 정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하던 가업을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자미 같은 별들이 가업을 많이 이어요. 근데 되게 이제 가업을 이으려면 천무라는 별이 좀 있기는 해야 돼요. 일단 삼방에서 만나는 거 한번 보고요. 삼방에서 만약 만나지 않는다면 천무로 가는 운엔 맡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마 그 운쯤에 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하여튼 부모궁을 좀 보자고요. 자, 부모궁을 보시면 지금 천기가 화기가 됐죠? 그죠? 직업이 있죠? 자, 녹존이 직업 있잖아. 녹존 있잖아. 근데 묘궁의 태음의 화기는 잘 봐야 돼요. 묘궁의 태음의 화기는 다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묘궁은 특수해요. 이건 자미도수 전서에 보면 나오는데 뭐 지금 전서까지 공부를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나쁜 건 뭐냐면 태음의 화기도 나쁘지만 여기 지금 태음의 화기에 이렇게 녹존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응? 근데 뭐가 문제인 거야? 직업이 문제인 거야. 직업이. 이렇게 되면 녹존 앞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요? 경양에 도둑놈이 있고 타라에 도둑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언제 이 돈을 훔쳐갈까 하고 맨날 호시탐탐 노리는데 내부 첩자가 여기 들어가 앉아 있죠. 특히 녹존은 직업, 지공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제일 문제잖아. 화성영역도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첩자가 있어서 얘가 이미 다 정보를 여기다 제공을 해 이렇게. 응? 가뜩이나 태음 화기라 이것도 노출된 정보인데 정보가 노출됐잖아요.
노출된 정보인데 노출되지 않은 정보까지 누가? 직업이 다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양타가 뭐를 협하면 기를 협하면 뭐가 된다? 위패곡이 된다. 양타협기 위패곡. 양타 협기 위패곡. 그래서 이 녹존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녹존하고 태음화기가 있는 거 하고 녹존하고 태음화기에 직업이 있는 거 하고는 타격이 어느 게 더 커요? 직업하고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궁에 지금 태음화기가 있잖아요. 에?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중에서 누가 더 고생을 했게요? 그렇죠. 왜? 태음은 여성의 육친을 의미하니까. 그죠? 엄마가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명분까지만 볼까? 뭐 어디까지 볼까? 요까지 했지? 더 나가야 되니까 요까지만 합시다 오늘. 아직 안 끝났거나 뒤에 또 뭐 있어 이렇게 봐. 이건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되겠네. 그걸 일단 이거 좀 봐야지 돼 여기는. 왜냐면 명반 해석하는 방법이